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의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지난주였죠. 설 특집 시사팩토리 방송에 저희 정치팩토리가 편성되어 방송되었습니다. 나의 단독 무대라고 난 생각해. 장난 아니었죠. 지난주에 저희의 작지만 소박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나누고 싶고 또 짚어야 할 이야기는 많았지만 할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보고 있지만 지난 한 주 인사랑 또 피드백이 있다면 좀 말씀 하나 해주시죠. 이양희 위원장님 먼저. 정말 설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시의적절했다, 방송 참 잘 들었다라고 피드백해 주신 분들 많아서 좀 보람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강승복 엔지니어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짧아서 맞아요. 더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하다 만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네. 기분 좋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방송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저희가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다루고 싶은 주제도 조금 더 광범위했었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많이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특히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네. 태인 씨는요? 네, 저는 설 연휴 동안 역시나 저희 부모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설 연휴 동안 저는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근데 사업주인데 사장님이셔서 사장님이 네, 자영업자의 비애. 이게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 시즌이라서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 나올통이 무려 새로 함께 하시는 분이 12명이나 우리 친구 나올통. 네. 우리 친구 나올통이 이제 12명의 추가 인원과 아마 함께 와.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축하해요. 교육 과정에서 이게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나올통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순한 맛으로 방송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다시 약간 매운맛으로 돌아와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전체적인 주제는 언론개혁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난 2월 3일이었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의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에 관해 6대 법안을 냈는데요. 정치 해설가인 이태인 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소환되네요. 네.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허위사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이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2부에 전문가 한 분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부 정치 푹 시간에서는 2달 남은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 보도와 언론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거대 정당의 스피커로만 이야기하고 소소한 지역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어떻게 지역을 먹고 살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걸 자세히 파고드는 기사들이 없다는 것에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4명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1부 정치푹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푹. 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었는데요. 저희 오늘 또 직접 당사자이신 이양희 위원장님이 옆에 계셔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이 선거 보도에 관련해서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핵심은 경주마식 보도 행태. 실제로 이제 각 당의 대진표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가십성 기사인데다가 스케치
파티 중심. 그래서 실제로 이 선거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의제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네. 국민 일반이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기보다는 계속 경주마식의 보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주요 여야 거대 정당 중심이다. 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어서 네. 좀 아쉽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2년 울산 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운동장 합동연설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잠시만. 이거 라떼 이런 건가요, 야, 여러분? 잠시만, 내 고2 때 같은데. 네, 제가 그때 26살 국회의원 선거에 딱 출마할 수 있는 네. 나이여서 처음으로 출마했을 때였는데 네. 그 이제 중학교 운동장에 모든 후보자들과 지지자와 유권자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가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고 20분 동안 네. 유세를 하는 거예요. 오. 거기 청중을 상대로. 아, 나 기억났다. 나그 저는 진짜 처음 듣는. 네, 그래서 나 선거 봤어. 전체 기간 중에 한 2회 정도 네. 합동연설회를 해요. 네. 근데 물론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네. 적어도 그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한테 동등하게 단상이 제공되었다는 점. 전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렇게 거대 양당에 모집된 선거 운동원들이 네. 그렇죠. 이제 자기 후보 막 응원 편파적으로 하다가 이제 경쟁 후보한테 야유를 쏟기도 하고 군소정당 후보들은 외면하고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네. 하고 아.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동일한 단상이 주어졌다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선거 정책이나 핵심 의제 중심으로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네. 취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 선거부터 운동장 합동연설회는 아예 없어지고 TV 토론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전엔 TV 토론이 없었나요? 네, 네. 근데 TV 토론이 아.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됐어요. TV 토론은 실제로 방송의 효율성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률 이런 걸 중심에 놓고 판단하면서 거대 여야 정당 중심으로 TV 토론을 진행하고 군소정당 후보들한테는 TV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도 그렇죠. 안 주고 이러면서 맞아. 사실 선거 기탁금을 제출하고 선거 무대에 같이 올라선 모든 후보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더 큰 건 사실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막 정책 경쟁을 하면 네. 언론이 사후에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그렇죠. 각 후보들이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건 사실 실현 가능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이 정책에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이런 걸 심층 보도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보도는 없고 선정적인 가십 또는 이제 뭐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선거 과열이다, 선거가 불법 선거로 혼탁하고 있다 이런 선정적인 계속 기사들만 가면서 네. 국민 일반에게 선거에 대해서 사실 회의하고 뭐 혐오하게 되고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데 오히려 기여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저는 특히나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자기 역할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죠. 이번 선거 보도를 보더라도 그 국민의힘 이번에 뭐 그 뭐고 TV 토론을 했었잖아요. 아 네. 근데 거기에 기사들의 최상단에 떠 있는 기사들은 1부는 누가 이겼다, 아 맞아. 2부는 누가 이겼다. 근데 그걸 누가 판단을 하는 거야? 맞아요. 판단 기준이 누구냐고. 지들이죠. 그 기사 쓴 기자.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누가 이겼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이제 뭐 경주마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선거철이 되면 이제 뜨는 숫자 노름 어디 그 뭐 여론조사 기간 통해 가지고 뭐 네. 누가 뭐 이제 이겼다, 누가 누가 이겼다. 우세하다. 누가 이제 압도적인 격차이다. 네. 아니다. 이런 이제 숫자 노름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숫자 노름의 가장 위험성을 느꼈던 게 그 이제 이명박 과 정동영. 그때 네. 그 여론조사 계속 격차가 많이 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동영을 지지하는 쪽을 지레 포기하는 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그때 투표했는데 정동영 후보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는 후보가 그냥 그 민주당 쪽에 나와서 투표만 하고 그러니까 전혀 정보 자체가 노출이 안 되고 정말 이제 가십성 있는 특히나 그때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캐치프리즈가 너무 선명해서 네. 어쩔 수 없었던 문제가 그때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재보궐로 돌아와서 걱정을 하는 거는 부산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울산 남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1등 주자만 거기에 대해서만 부각이 되고 사실 네. 지지율 격차가 나잖아요. 네. 많이 나죠. 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1등 주자만 나오고 2등 주자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쨌든 이제 선거철이 도래했고 그렇죠.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걸었다고 해서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의 현수막이랑 그리고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나 네. 청장, 지역위원장들의 현수막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선거철에. 물론 그것도 저는 정당한 지적이라 보지만 사람에 대한 분석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수막이 너무 커요. 네. 공업탑 한 바퀴만 이렇게 돌면 아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들였구나라는 네.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전 사실 선관위에서 거리 현수막 걸지를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회용품이고 네, 맞아요. 쓰레기잖아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드는 선거의 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후보가 다 현수막 못 걸게 하면 사실 다 같이 없앨 수 그렇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러려면 좀 지역 언론에서 특히나 그 후보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그게 또 선행돼야고요. 생각났는데 번뜩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사실 TV 토론할 때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방송사에서 뭐 공통질의 이런 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네. 제가 2002년 처음 선거 시작해서 작년 2020년 총선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꽤 여러 번 출마했잖아요. 네. 거의 18년에 걸쳐서 쭉 선거를 했기 때문에 TV 토론의 질문이 뭔지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공통질의가 뭐였냐면 울산 중구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었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18년 동안 계속해서 중구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지를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답을 내라고 하는 방송사, TV토론 주관사들의 질의를 보면서 너무 좀 화가 났는데 실제로 이미 10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과 다양한 정책들이 네. 시도됐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정치인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설문이나 이런 거 선거 때 쟁점이 되는 내용을 후보자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의 그렇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놔라라고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언론사에서 정말 그렇게 시민의 눈높이, 시민들의 생각에 맞춰서 정책과 의제를 형성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사실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선거철이 되면 자신들의 그러한 이제 뭐 이런 지역 이슈나 아니면 뭐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각 후보자들한테 네. 얼마든지 물어보고 그렇죠. 그 후보자가 이제 이 지역에서 뭘 했는지를 분석하고 특집 기사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역 언론에서 그러한 특집 기사를 내는 케이스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내고 있겠죠. 네. 자기 나름대로 내고 있겠지만 이게 충분히 우리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집 기사를 냈다면 우리는 냈으니까 됐어 라는 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사실 이양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언론사에 보도자료 많이 뿌리잖아요. 아우 밥 먹듯이 뿌리죠. 눈만 뜨면 뿌리죠.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은 그 보도자료하고 기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보도자료 받았으면 앵무새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은 주요 후보 중심 또 그렇죠. 시청, 구청, 군청의 브리핑 자료 중심이지 정말 이렇게 군소정당들 그다음에 원외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입장들이 네. 주요 언론사의 일면이나 비중 있는 기사로 다뤄지지 않죠. 그런 사실 게 그 참 보도 문제죠. 보도 자료라는 거를 까놓고 보면 1시간만 투자해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를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도 자료 자체가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기자라면은 얼마든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그렇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 자료 앵무새로 받아쓰기보다는 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네. 그 다시 질문지를 보내서 다시 의원의 답을 끌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게 저는 기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건 진짜 맞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뭐 방송 기자든 신문 기자든 이게 약간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네. 힘을 좀 실어서 이게 기사화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받아쓰기만 하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뭐 텍스트만 날아가고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만 날아가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약간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역 언론은 잘 모르겠지만 거대 중앙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A당과 B당의 편파 보도가 너무 심해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소정당은 기사를 거의 안 실어줘요. 네. 군소정당은 다 때리지. 아니에요. 군소- 주요정당 후보들 어. 한 달러씩 하고 밑에 어. 한 줄. 아니, 이름만 명시.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누구도 출마했다. 이번에 정의당 이 사태 정도. 봤잖아요. 네. 한동안 안 다루다가 이제 내가 때릴 이슈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때리겠어. 집중 포화를 하는 거야. 네. 그 외에는 그렇게 정보. 계속 그렇게 편파 정보를 뿌림으로써 결론적으로 여론에도 좀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A 후보, B 후보, 뭐 F 후보까지 있다고 치면 솔직히 F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A, B, C 정도에서만 끝나고 모든 여론조사가 끝나버리는 네. 이런 행태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좀 싶거든요. 이게 참 이거는 언론 전반적인 이제 언론 그 운영하는 그 전반적인 이제 뭐 광고나 뒤에서 들어오는 이제 이러한 돈 결국은 자본의 흐름의 문제인데 네. 그럼 결국 그 자본에 맞춰 갖고 나를 소비해 주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좋아하는가가 요즘에는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 윤리 쪽으로 좀 더 땡겨가야 하는데 자본의 잠식이 그렇죠. 되었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정치 해설 쪽으로 텐시는 이런 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랑 여론을 어떻게 보면 호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는데 말씀해 주셨더니 언론 윤리 이런 부분에 함량이 안 돼 있으면은 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 개혁 안 통한다. 너무 냉소적이고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야. 또 없다. 그리고 네. 특히 선거철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정, 네거티브. 아니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라는 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선거에 대한 네거티브 있잖아요. 언론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나오는 누구들 그냥 모두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모두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나 진짜 이거 방송이라고 진짜 욕을 할 수도 없고 택도 안 되는 그 약간의 우월성, 도덕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자기가 우월한지도 모르겠는데 기자나 뭐 언론사가 뭐 도덕적 우월성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여기 나와도 되냐라는 식으로 그래 이 사람들 뽑아줘서 뭐 하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사 전체에 뭐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기사 전체 맥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서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죠. 그렇게 투표율을 떨어뜨리면 결국 누군가에겐 유리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유리하지.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에 좀 잠식된 언론들이 오히려 그런 기사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번뜩 들었거든요. 뭐 일단 자본의 힘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고 보는 게 네. 맞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지역 언론으로 갈수록 독립적인 이제 경영 구조나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하고 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청, 군청, 지자체 이런 데서 나오는 홍보 예산이나 행사 대행 예산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제 보도가 독립적이거나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일단 선거 보도라는 걸 딱 하나만 이제 국한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선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구가 특히 선거 시기나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기 역할을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보도 행태, 보도 방식, 언론사의 TV 토론의 내용, 그리고 운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좀 체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선거라는 게 되게 중립성이 강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관위가 너무나도 나서버리면은 음. 또 거기에서 중립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기본 룰을 정하는 거죠. 네. 그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모든 후보들을 배제하지 말자라던가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질문이나 문답 방식, 핵심 이슈는 뭐여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게 하는 거죠. 예, 컨트롤 C, 컨트롤 V 그만하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좀 확인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동우 변호사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 년 동안 출퇴근길에 지역에 도배되어 있는 그렇죠. 예. 신공항. 예, 신공항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지역이 살려면 저걸 해야 되나? 네. 저게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이슈인가?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언론과 캠페인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TV 같은 거 딱 틀면 방송 중간중간에 공익 광고나 네네. 자막으로 한 줄씩 넣는 게 되게 큰 힘이잖아요. 그렇죠. 늘 노출되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선거에서 핵심으로 다뤄야 될 이슈, 지금 우리 지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정해서 계속 그걸 가져가면 그렇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울산 핵발전소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한 뭐 UBC가 제안한 정책, 이제 CBS가 제안한 정책 이런 거 캠페인으로 매달 하나씩만 계속 내보내도 정말 국민들한테도 자각되는 바가 크고 해당 지자체 행정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훨씬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이제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고 그냥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열심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슈를 하나 찍어보자면은 지역 감정. 음.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예전에 뭐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지역 감정 같은 이제 이슈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은 네. 물론 한 번씩 건드리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옛날 감정을 옛날에 그 재미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드러났다고 하면은 결국 그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대구와 부산 간의 지역 감정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또 돌리는 시도한 기사를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게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둘 다 지금 대표 주자는 서울 사투리를 쓴다. 네. 부산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띄워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든 야든 대표 주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부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사투리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지역민 출신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그 뭐고 약간 지역민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네. 있다라는 뉘앙스를 네. 포기는 거니까. 저는 그거 너무 끔찍해요. 왜 선거 때 보면 한반도 지도에 이 각 당 우세 지역 색깔로 표시하잖아요. 호남 지역은 막 다 파란색, 맞아. 이 영호남 지역은 다 빨간색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막 다 보여주면서 저 빨간색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난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대한민국은 하나가 아니라 반으로 나뉘어 있나? 이런 느낌을 언론이 정말 보여주는 거.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그게 경마죠. 네. 그게 경마지. 경마식 보도지. 그거 자체가 좀 뭔가 지역 감정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방송사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뭐 표현을 한 번씩 해야 되냐. 보면은
막 파란색이 그 경상남도를 빼고 파란색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막 잠시겠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보도하는 데도 있고. 네. 네. 참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은데 좀 태인 씨가 상대적으로도 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 주제는 제가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야 너무 냉소적이다 너. 아니, 이게 나아지는 저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하고 네. 많은 기사를 겪고 그리고 댓글을 보는 입장으로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라고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뭐고 이게 정말 제일 문제가 견마식 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어그로를 끌기가 너무 좋거든. 맞아요. 제일 쉬워요. 이게 그 견마식 보도를 해버리면 밑에 댓글들도 어그로가 끌려. 네. 그러면은 기사들이 봐. 네.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이게 태인 씨 말처럼 답이 없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지역 언론에서 이런 답 없는 상황들을 좀 알고 나서 본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후보들 한 명 한 명을 심층 취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냥 겉핥기식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당신이 왔을 때 얼마나 이 지역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정부의 돈을 끌어올 수 있냐, 이걸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냐, 이거를 검증해야지. 언론에서는 정말 경마식 보도, 뭐 편파 보도, 뭐 부정 선거에 대한 뭐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으면 그걸 파헤치는 그런 언론 행태는 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죠. 네, 조회수가 많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좀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제발 싶습니다. 알리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구독, 우리만 좋아요, 누르면 댓글 돼. 우리의 힘입니다.